대통령님 그리고 또한 통상장관님과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독일 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동료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투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 설비와 R&D 센터 또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업들의 결정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시장에 머물고 더 활동을 확장해 나가며 더 현지화를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최근에 FDI 수치들 통계 자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첨단 제조, 과학이라든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AI에서의 통계 자료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는 특정한 리스크 관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에너지 안정을 위한 것, 또 기술적인 안정성을 불안정한 글로벌 상황에서 유지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독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미 그중에서 일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또 경쟁력, 그리고 또 동등한, 공정한 처우가 되겠습니다. 산업마다 다 공정하게 처우를 하는 것이고 실행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한국의 투자가 보다 빠르고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죠.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브라운필드 투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제 그리고 또 세계 표준의 정합성을 갖고 있는 규제들을 저희는 원합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장 큰 기회는 기존의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더 많은 신규 투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대화를 더욱더 깊이 있게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러시고 어떤 외국 기업들 투자에 어쨌든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 편의를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 물질을 들여오는데도 그냥 엄청난 대량의 국가적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의 규제처럼 똑같이 해버리는 거 문제다.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언제든지 그 옆에 산업부 장관도 함께 계신데 이런 기회는 자주 좀 만들어서요. 또 꼭 모이지 않더라도 그 상위별로 목록을 좀 쓰셔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를 좀 해드리는 방향 이렇게 하시죠. 그냥 제안 냈는데 소식도 없고 그러지 말고 그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야 또 그때 예측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또 대한민국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그러나 국민 안전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선 조치는 신속하게 지금 신속하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책실장께서 좀 챙겨가지고요. 규제 개혁이나 합리화 문제는 모든 기업들의 주요 의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요. 주기적으로 하는 메커니즘도 만들겠습니다. 네, 그냥 메모를 해서 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 통지해 드릴 테니까 아예 대통령실로 직접 보내셔도 되고 산업부로 보내셔도 되고 어디든지 간에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멘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지멘스 헬스이니어스의 이명균입니다.
지금 독일 상공회의소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포항이라는 곳에 그 초음파 장비를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명의 직원들이 포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저희가 포항시하고 공장 증설을 합의하고 올해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공장을 만들려면 그 전에 많은 규제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증설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지멘스의 카텐타 초음파 장비를 만들 때 전 세계에 공장이 딱 2군데 있습니다. 지멘스 내에. 하나가 미국에 있고 하나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 또 외국으로 다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설해서 내년 17년 말까지 400명, 현재 600명인데 400명을 더 채용을 해서 1000명 이상으로 갈 겁니다. 제 생각은 이 1000명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만든 카텐타나 초음파 장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손기술이나 그 정밀함은 미국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마켓 시어를 봐도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한국 공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설을 결정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투자하고 사용하고 제조 생산을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확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새롭게 신규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오늘 기회가 있다면 저는 마음 먹고 온 것이 2가지의 제안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연 5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한국에서 좀 국산화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들어가는 30%의 소재가 국산화가 되어 있고요. 50%를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을 소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의 어떤 플랜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중소기업을 좀 투자를 해서 이 소재를 좀 개발해 가지고 투자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소재 소급력이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생산량은 엄청난데 이것이 국제 환경에 따라서 수입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수급이 좀 불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내에서 한다면 좀 더 안정화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세계 탑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그 의료 퀄리티를 가져도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든지 어느 병원이나 어떤 의료 서비스에도 다 액세스가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뭐 좋죠. 퀄리티도 좋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말씀드리는 그 규제, 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의료기기나 모든 산업이 의료 쪽에서도 AI를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CT라는 장비가 요즘 작년에 나온 CT의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광소자 CT라고 그래서 스캔을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0.2mm의 병변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와 10년 전에 쓰던 기존의 그 오래된 장비와 CT 촬영을 하면 CT 그 의료 수가가 똑같아요. 그냥 CT잖아. 그러니까 뭐 의료 수가 얼마, 최첨단 장비로 찍어도 의료 수가 얼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기술을 썼느냐, 어느 정도 오래된 장비나 신규 장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가 수급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큰 대형 병원은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죠.
근데 그 외에 5, 10개의 병원에서는 수가가 똑같은데 왜 그렇게 비싼 장비를 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조금씩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에 따라 같은 동일 장비라도 장비에 따라 수가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였거든요. 네. 네, 또 두 번째 문제는 꽤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기회인데 사실 이건 일종의 미스매치 같이 보이네요. 저 현장에서 필요한데 이쪽에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 같은데 연구개발 지원은 사실 매우 이미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여기 대체 개발하면 되는 건데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장비, 연구 인력,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그다음에 일정한 자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저희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그 예를 들면 그 30% 수입하는 물량의 전 1년 매출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그 1년에 그 소재만 수입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게 1,300억입니다. 아니 전체가 그 중에서 30%는 국내 기업에서 저희가 수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는 이제 수급을 받는데 규모가 있네요. 네, 나머지는 지금 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증설하는 것이 완료되면 이게 네. 딱 배로 늘어납니다. 어쨌든 그것도 카피를 하나 챙겨보시죠. 그거 아주 훌륭한 일자리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